자, 그 다음에 중국 제왕사전이라는 데에는 뭐라고 썼냐면 탁발영미가 처음 시작할 때 스스로 자립할 수 없었다. 서쪽에 침략을 받고, 거긴 벌판이니까 몰록회부, 이것도 선비족입니다. 몰록회부의 대인인 두빈에게 의탁하였다. 그래서 두빈과 함께 서쪽의 공격하였는데 서쪽을 두빈의 군사가 패하여 말을 잃게 됐을 때 이 탁발연미가 자기가 타고 있는 말을 내줬어요. 그 바람에 이 두빈의 엄청난 신임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두빈이 매우 감격해서 탁발연미에게 야, 우리 쪽으로 와서 살아. 그래서 아까 그 장청고성을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오도갈 데도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뭐 맨 땅에 헤딩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의리 있는 행동을 하는 바람에 그 동네, 그 나아바리라 그러죠. 자기 나아바리를 끊어서 준 거예요. 이 사람이. 몰록회부라는 사람의 그 우두머리 두빈이. 그리고 이제 탁발영미가 이제 힘이 세지니까 어떻게 하냐, 위나라, 조조의 아들이 세운 위나라에 조공을 바쳐. 그리고 이제 위에서 이제 진으로 바뀌죠. 삼국을 통일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정북 장국의 유주자사, 지금의 이제 베이징에 있었던 위관이 탁발영미가 보낸 그의 아들이 왔다 가려 할 때 그를 붙잡아 놓게 하였다. 그리고 이제 뭐 이간질을 시켰다. 이제 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탁발 사막한, 여기 이제 아들이죠. 탁발영미의 아들입니다. 탁발 사막한은 그 다음에 이제 인질로 붙잡아 놓은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내분을 일으켰는데 그 유주자사가 이제 보냈어요. 보내니까 이제 거기에 모함을 받아서 죽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싸움이 시작됐겠죠. 그래서 이제 이 진나라의 위관에게, 그러니까 유주자사입니다. 지금 베이징, 패하여 도망치던 중 탁발영미가 죽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 탁발실록이 쓰게 되는데 이게 계속 내분이 일어나니까 나라가 이렇게 가라앉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가 죽고 나서 탁발실록, 동생이 서요, 동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몽골족들은요, 장가를 큰아들부터 보내잖아요. 그럼 맨 나중에 누가 부모를 모시죠? 막내가 모셔요. 그래서 얘네들은 뭐냐, 말자상속이에요. 말자상속. 우린 장남이 상속을 더 받잖아요. 아니에요. 이 유목민족은 말자상속이에요. 그래서 그 쿠빌라이하고 맞붙었던 애도 막내예요. 우리 개념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거 뭐야? 막내가 왜 까불어? 그게 아니고, 그리고 얘네들은 뭐 같은 게 이렇게 계승이 될 때 보면은 형제상속이에요. 대부분. 고구려도 보면 형제상속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랬다가 나중에 아들로 바뀌어요. 얘네들도 똑같아요. 여기도 보면 동생이 주기한다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자기 죽은 후에 탁발불이 섰다. 그래서 여기 탁발불의 아버지는 누구냐? 탁발사막한이에요. 뭐요? 탁발사막한은 아까 그 인질로 잡혀 있었던 애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냐면 전임자 탁발작은 그의 숙부였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형제상속으로 내려가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탁발불이 죽고 그의 숙부, 다시 거꾸로 올라간 거죠. 숙부인 탁발록관이 즉위하였다. 그래서 탁발록관이 12년 만에 다시 통합을 했어요. 그래서 색두부를 통일해서 중부, 동부, 서부, 이제 꽤 커진 거죠. 그리고 자신은 어딜 다스리냐? 동부를 다스렸다. 그래서 세 개로 쪼갰는데 동쪽은 어디냐면 상곡, 지금의 베이징 위. 그 여긴 누가 맡았냐? 탁발록관. 여기 써있죠. 탁발록관. 그 다음에 중부는 대군이에요. 이것도 베이징 옆인데. 그래서 북쪽 사마피, 그 사마파. 그래서 이건 누굴 맡겼냐면 탁발의타라는 사람. 그래서 서쪽은 정양, 지금의 이제 성락, 아까 내려왔던 곳이죠. 성락으로
탁발의로가 맡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탁발의타가 여기죠. 예, 중부죠. 사막을 건너 북쪽을 순회하였다. 그래서 서쪽으로 가서 경략하니 그에게 귀부한 나라가 30여국이었다. 그러니까 힘이 점점 팽창하는 거예요. 진나라의 병주자사, 그러니까 이제 산사성이 되겠죠. 사마 등이 탁발의타의 군사를 빌려서 전조, 이게 이제 5호 십리국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5개의 오랑캐가 북쪽으로 이렇게 자꾸 잡아다가 저 인지를 갖다 놨잖아요. 특히 유영 같은 애는 흉노족이 유씨가 아니에요. 흉노족을 끌어다가 인질로 삼았는데 얘가 똑똑하니까 출세를 한 거예요. 출세를 하다가 진나라에서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최초로. 5개의 오랑캐 중에 흉노족이. 그래서 세운 나라가 처음에는 나라 이름을 한이라 그랬어요. 왜? 지가 유씨거든. 유씨성을 받았으니까. 그랬다가 이름을 바꿔요. 전조로. 이거를 지금 치는 거예요. 진나라가. 초반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서하에서 유언을 쳐서 격파하였다. 그래서 사마 등, 병주자사죠. 분하의 동쪽에서 맹약을 하였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서로 돕자고. 그래서 305년, 전조가 병주자사를 치자. 이제 아까 맹약을 했잖아요. 그래서 탁발의다가 원군을 보내어 격파하였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대선우. 우리가 흉노에서 제일 우두머리, 우리로 얘기하면 황제죠, 황제. 중국에서는 대선우에 봉해줬다. 그러니까 이제 많이 출세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군 삼하파에서 탁발의타가 죽자. 요거는 탁발보군이 섰다. 그러니까 이제 의타가 죽은 거예요. 탁발록관이 죽자 그의 조카인 탁발의로가 이어받아서 삼부를 거느렸는데 군사가 40만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커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커진 거죠. 그리고 그 후에 요 전조의 유연이라는 자가 그 황제를 죽여버려요. 그래서 진나라가 난리가 나는 거죠. 그때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시끄럽고 막 그러니까 이때 이 병주자사 유곤이 주청하여 탁발의로를 대공에 봉하게 하였다. 큰 벼슬을, 대공이라는 거는 뭐 굉장히 높은 벼슬이죠. 왜냐면 공후 백자남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누구랑 통혼을 했냐? 모용씨. 선비족 중에 모용씨가 있었죠. 모용 외에 고구려 쳐들어왔던 애입니다. 고구려 환도산을 완전히 박살내버렸잖아요. 그 모용외하고 통호를 하였다. 이거 서로 친해진 거예요. 그리고 310년 병주자사 유곤이 흉노의 철불부, 그 다음에 백부 선비 이런 것들을 토벌하면서 탁발의로에게 군사를 요청했어요. 이때 이제 이망기를 보내서 얘네들을 격파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유곤이 병주자사죠. 산사성. 서로 형제의 맹약을 삼고, 그리고 이제 이 서진으로부터 대선으로 삼아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책봉을 해갖고 뭐로 삼았냐? 대공을 삼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걸 이제 상부에 올렸는데, 누가 딴지를 걸었냐면, 유주자사, 왕준이라는 자가 이거를 갖다 방해한 거예요. 그랬고, 아까 얘기한 병주자사, 얘는 산서성이고, 얘는 지금 북경입니다. 하북성. 이 둘이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자기가 올렸는데 그걸 커트 시켜버렸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왕주자사하고, 유주자사 왕준하고 병주자사 유곤 사이에 틈이 생기고, 그러자 이 탁발의로가 있는 데는 어디냐면 유주예요. 그러니까 왕준 싫어하는 애죠. 여기 있었는데 1만 구를 데리고, 구라는 거는 한 구가 보통 한 가구니까 이제 그걸 끌고서 1만여 명을 끌고 어디로 가냐? 병주자사, 자기가 좋아하는 애한테 이동을 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 땅을 좀 주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누번, 마읍, 음관, 번치, 곽 이런 5개의 현을 띄워줘서 거기 와서 살아라.
그때부터 얘네들이 강성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동하는 겁니다. 이렇게 유목민족들은.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철불부라는 거는 남흉노 부족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얘네들은 그냥 순수한 흉노냐? 아니죠. 흉노가 쫓겨나면서 섞어찌개가 된 거예요. 거기 있던 흉노족, 오한족, 선비족 이런 게 혼혈이 이루어져 갖고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중국에서는 자포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뭐라 그러죠? 튀기. 그래서 튀기끼리 또 붙으면은 튀튀기. 또 하면은 계속 튀튀기 하다가 나중에 모르겠다 해서 뻥튀기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뻥튀기 된 거예요. 완전 자포예요. 누구 족보도 이게 어디 가면 볼 수 있냐면 실크로드에 가면 봐요. 실크로드. 중앙아시아. 가면은 틀림없이 엄마도 몽골로이드고 아빠도 몽골로이드예요. 윤명철 교수 그 얘기를 하더라고. 사마르칸트 있잖아요. 근데 둘이 낳는데 그리고 물어봤대. 근데 서양 애가 나오는 거야. 백인 애가. 바람 핀 거 아니야? 그랬고 물어봤대요. 진짜 당신 아들 맞냐고. 맞다고. 내가 낳았다고.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조상 때에서 유전적인 게 기어들어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자포. 그래서 거기는 헷갈려요. 그랬고 민족이라는 개념을 쓴다는 게 이상한 거야. 왜?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우스갯소리 우리 은사님이 고려사를 하니까 고려시대를 해요. 아, 선생님 몽골족이 들어와 갖고 뭐 이렇게 여자들 건드려서 우리 보면 튀기들 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야, 이 자식아, 그거는 한강물에 오줌 넣기다, 이 자식아. 딱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뭐라냐면 걔가 낳는데 이제 튀기가 됐어요. 그런데 걔가 누구랑 결혼하냐 이거. 또 튀기하고 하면은 튀기가 되는데 한국 여자랑 결혼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점 희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한강물에다 오줌 넣어봐야 별로 영향이 없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단일 민족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대개에서 그런 민족이 별로 없는데 우리나라가 단일 민족이냐 뭐 이러면서 막 덤비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선생님의 이론에 의하면은 한강물에 오줌 넣기다. 그러니까 단일 민족의 가장 가까운 민족이다. 순수 혈통에 가깝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그리고 실제로 중앙아시아 가면 그런 일이 많아요. 저는 실크로드 가서 깜짝 놀랐어요. 심심해갖고 그 디스코텍을 갔는데 다 틀려요. 춤을 추는데 이 춤추는 방법이 다 틀리는 거야. 그리고 얼굴 색이 다 틀려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자포예요, 자포.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 철불부는 이제 남로의 우연왕의 아들이었고 여기 이제 쭉 뭐 이런 백부선비는 또 여기 나오죠. 백산에 거했기 때문에 백부선비라고 한다. 지금 어디냐? 산서성 태원시. 아까 태원 얘기했죠. 태원시에 있었다. 얘네들은 어디 있었냐? 남용로는 오르도스죠. 예, 이걸 이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311년에 병주자사 아까 얘기했죠. 탁발의료에게 군사를 요청하자 유주의 가날인 요 백성들이 많이 기부해와 무리가 3만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 굉장한 거예요. 3만이라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유주자사 왕준이 단시 선비 이게 지금이 어디냐면 그 산해관 쪽이에요. 산해관 남쪽 거기가 이제 단시 선비가 있었어요. 얘네들이 여기 이제 기주의 중산국을 공격했어요. 그래서 3군에 빼니까 여기는 탁발육수 아까 이제 설명드렸죠? 를 습격하니 그가 달아났다. 그래서 여기 300 그 다음에 탁발의로가 유주를 칩니다. 지금의 어디냐면 베이징이죠. 북경을 치고 그 다음에 병주 아까 이 병주하고 이 둘이가 병주자사하고 결탁돼 있고 유주자사하고는 앙숙이잖아요.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병주의 진양을 구원하려 했으나 진양이
여기 함락돼 버렸어요. 그래서 탁발 의로가 20만 군사로 진양을 대패해서 그들을 추격하여 3,000명을 죽여버렸다. 그러니까 유주하고는 끊임없이 앙숙이 돼. 지금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지금 서진이 망하는 거예요. 망하고 그 뿌스레기들이 지금 딱 이렇게 우리가 뭐냐면 그 나아바리를 딱 차지하고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그 사이의 얘기를 지금 해주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여기도 또 나오잖아요. 313년에 베이징에 있는 유주자사 왕준이 이 사람이 굉장히 세거든요. 그래서 단씨가 여기에 이제 붙어 있는데 단씨 선비가 함께 불러서 전조 아까 이 전조가 또 일어나거든요.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아까 설명을 드린 게 여기죠. 전조의 유연이 지금 그 가장 강력했던 그 군사가 누구냐면 여기 성륵이라는 애예요. 이 장군이 굉장히 셉니다. 나중에 이제 거기서 떨어져 나가는데 성륵을 치고자 하나 나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단씨가 지금까지는 이 왕준 말을 잘 들었어요. 말을 안 듣는 거야. 왜 두려운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왕준이 탁발의로 지금 탁발씨입니다. 탁발씨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탁발의로한테 콜을 한 거예요. 그리고 모영씨, 모영선비 이 양쪽에게 뭐라 그러냐면 단씨를 쳐라. 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단씨를 쳤으나 이 탁발씨가 깨졌어요. 도리어 패스. 그 모영하는 여기 도하와 신성 얘는 도리어 이겼어요. 그걸 이용하는 거죠. 지금 이 유주자사가 이용하는 거예요. 평주자사도 마찬가지죠. 얘네들이 하나의 그 토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병주자사 유곤이 탁발의료와 전조를 쳐들어가자 전조의 유총이 군사를 보내어 회군해 버렸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탁발의료가 성락 아까 그 내려왔던 데죠. 자기 조상이 내려왔던 거기다가 축성을 해서 남북도 이제 도읍을 2개를 만든 거예요. 평성은 어디냐면 지금의 대동입니다. 따뚱이라 그러는데 거기를 남도 그래서 북쪽에 하나 남쪽에 하나 2개의 수도를 이렇게 경영하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거죠. 그 정도로 힘이 강성해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314년 전조의 성륵이 지금의 이제 베이징 옆이죠. 거기를 쳐서 이 유주자사 왕준 지금까지 그 지역에서 가장 힘이 셌던 애잖아요. 네. 왜냐면 아까 보면은 병주자사하고 유주자사가 제일 세거든요. 지금 서진의 그 진나라의 마지막 부수레기들 중에서 이 둘이 가장 강했어요. 그 중에 제일 셌던 애가 사실은 유주자사 왕준이거든요. 이걸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병주자사 유곤이 탁발의료에게 군사를 청하여 전조를 치고자 하였다. 이 당시 그 휘하 부대에 자퍼 1만가가 성륵에게 도리어 이제 배신하려고 그래서 이제 모의를 했는데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는 거죠.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뭘 보시냐면은 이겁니다. 이것만 오늘 이해를 하시면은 오늘 강의의 메인 포인트가 딱 잡힌다. 왜 그러냐면 대선비산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산 속에 이건 산 속입니다. 대흥안녕 산맥의 산 속에 있는 여기를 이게 제사유족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고구려 가면 국동대열이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거길 잘 안 가요. 저는 거기 가서 꼭 제사를 드리거든요. 천제를 드려요. 여기가 그들이 제사를 드렸던 유적이에요. 그 여기에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북위를 건설한 후에도 사실 보내서 하늘에 제사를 왜 거기가 고향 동네 원양이에요. 원양. 우리 본향이 있고 원향이 있어요. 원래 있었던 원양.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제사를 드리게 한 제문이에요. 네. 그 여기서부터 어떻게냐? 이제 힘이 세지니까 내려온 거예요. 어디로? 큰 호숫가로 호른페이, 허린볼 여기로 내려온 거예요. 대초원이거든요. 근데 그 옆에는 뭐냐면 대흥안녕 산맥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깨지면 어디로 들어가면 돼요?
산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산속에서 나온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딱 자리를 잡았어요. 근데 힘이 더 세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아예 남쪽으로 내려가 버려요. 중국 쪽으로.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자, 요 대흥안역, 여기가 이제 알선동인데, 여기서 이 벌판, 산의 가장 끝자락에 있는 대초원, 그것도 물가, 유목하기 가장 좋은 곳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랬다가 쭉 빠져서 이 대초원과 허린벌 초원과 시린골 대초원, 이 여기를 통해서 어디로? 이 성락으로 내려요. 여기가 호아우트예요. 호아우트가 어디냐면 내몽골 수도입니다. 현재 내몽골 수도. 여기가 뭐냐면 흉노가 있던 땡이죠. 네. 여기 가보시면은 정말 호아우트도 중요하지만은 저기보다 더 중요한데 포두라는 데 바로 옆인데, 여기는 음산산맥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산맥이거든요. 이게 산맥이 이렇게 쫙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이 쭉 해서 어디까지 연결되냐? 이 베이징 이쪽으로 연결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 진앙도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뭐가 연산산맥이 이렇게 흘러요. 이 두 개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맥, 연산산맥과 음산산맥, 음산산맥은 이렇게 되거든요. 연산산맥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다가 딱 수평으로 꺾여서 쫙 연결된 게 이 음산산맥인데, 이 위에 쌓은 것이 뭐냐? 만리장성이에요. 이게 산 위를 쭉 해서. 근데 요 음산산맥 바로 남쪽에 여기 황하가 쫙 오다가 여기 못 와서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꺾이거든요. 이 황하하고 음산산맥 그 사이에 어마어마한 초지가 펼쳐져 있어요.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요 음산산맥을 딱 넘으면은 여기가 고비사막이거든요. 근데 고비사막 바로 남쪽 여기도 초원이 있어요. 거기도 시린골 초원이. 거기서 이제 말을 달렸는데 한 30분 달렸거든요. 근데 가이드가 못 가게 해요. 왜? 그랬더니 겔도 없다는 거예요. 다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왜? 겔이라도 있어야 쉴 거 아니에요. 쉴 데가 없으니까 더 이상 달리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다시 돌아갔어요. 이게 정말 보니까 쫙 끄트머리 그 지평선에 산맥이 이렇게 흐르고 대초원이에요. 근데 여기는요, 아예 산맥이 안 보여요. 여기도. 그냥 끝이 안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우리 그 윤병철 교수하고 뭐라네요. 야, 그걸 뭐라고 부를까? 그래서 우리끼리 약속했어요. 초평선이라고 하자. 왜? 가도 지평선만 보이니까. 그래서 초평선. 정말 초평선이에요. 그래서 여기로 이렇게 내려왔다. 그리고 특히 요 성락이라는 요 지역은 사통팔달이다. 어디든지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메인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들이 왜 이렇게 이동해 왔는가? 그리고 우리 민족은 주로 어디로 이동한다고요? 대흥안녕 산맥의 동쪽을 왔다 갔다 한다. 네, 대부분. 근데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한 거는 타부가치, 지금 탁발섬입니다. 이 여기를 치고 들어간 게 누구냐? 바로 장수왕입니다. 그건 이제 다음에 이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